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체충격파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체충격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체충격파를 사용할지와 이러한 체충격파의 특징, 즉 기기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충격파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충격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커스 장비, 그리고 오른편에 레디알 장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체충격파는 스톨즈사의 장비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포커스와 라디알, 이 방사형 장비 중에서 방사형 장비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포커스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 치료자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 방사형 장비가 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방사형 장비 같은 경우는 포커스 장비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치료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긴 러닝 커브, 즉 숙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방사형 장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장비는 이 본체와 핸드피스로 나눠지는데 이 핸드피스에서 이 앞부위, 이 부위를 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랜스미터의 재질 그리고 이 지름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위와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황금색을 띠는 티타늄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티타늄 트랜스미터 중에서 20mm 티타늄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뺀 나머지 모든 부위에 거의 이 20mm 티타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얼굴에 이 막세터 머슬, 이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고개를 뒤로 제칠 때 목의 통증으로 인해서 잘 뒤로 제쳐지지가 않는 분들에 있어서 이 막세터 머슬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캐핑이 되어 있는 15mm 스틸이나 캐핑이 되어 있지 않은 15mm 스틸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외에는 전부 다 20mm 티타늄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포커스 장비를 보시면 핸드피스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피에조 방식 같은 경우는 이 핸드피스의 앞머리, 이 스테노프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매우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로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 부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태, 즉 이러한 스테노프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깊은 부위에 이 스테노프가 얇을수록 좀 더 깊은 부위에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물론 스테노프를 채우지 않은 상태보다는 조금 더 얕은 부위에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스테노프의 이 두께로 치료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깊이, 즉 치료 깊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치료 깊이보다는 치료의 타겟, 즉 중요한 이 치료 부위를 잘 잡아낸다면은 치료 깊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지 않고도 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충격파 장비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격파 치료를 크게 나누면 집중형과 방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집중형과 방사형 중에 제가 사용하는 치료에서 더 주가 되는 치료는 레디알 방식입니다. 약 70대 30 정도로 레디알 방식이 주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일단 레디알 방식을 이용해서 근육을 늘리는 치료, 이후에 건 조직에 대해서 포커스를 치료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커스 치료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포커스 치료 기계는 크게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방식, 그리고 피에조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스톨즈 포커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이 피에조와 비교해서 장점이라 하면은 일단 조작이 좀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핸드피스가 좀 더 가볍고요. 그립도 더 좋고 끝이 넓지가 않고 좁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 유저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장이 나갈 때 이 파장이 나가는 이 두께의 차이가 피에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과 피에조 방식을 둘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 차이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은 훨씬 더 두터운 파장이 내 몸에 들어온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피에조 방식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가장 큰 차이는 이 집중형을 사용하는 유저, 즉 치료자가 초보자일 때 병변 부위, 병변 포인트를 잡아낼 때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이 보다 쉽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매우 숙련된 치료사의 경우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과 피에조 방식 이 둘 다에서 매우 비슷한 치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숙련되지 않은 치료자에서는 집중형 치료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이 피에조 방식보다는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레디알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레디알 장비는 크게 공기압 방식과 유압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압 방식과 이 유압 방식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 레디알 방식이 공기압과 유압이 같은 건 줄 알고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 환자에게 오히려 더 심한 통증을 유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치료법에서는 반드시 이 공기압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유압 방식을 사용하는 레디알 방식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화되고 여러 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기압 방식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톨즈 장비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장비가 레디알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방식은 몇몇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유압 방식은 저의 치료법의 레디알 방식보다는 오히려 포커스 방식에 좀 더 가까운 치료로 적용을 하셔야지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장비를 선택할 때 국산과 외산 중 어떤 것을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근육 체인을 이용한 치료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디알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디알 방식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이 스톨즈의 레디알 방식을
국산 장비들이 따라가기에는 그 기술적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단 치료 결과면에서도 매우 차이가 크지만 이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즉 치료사 분들의 이 손에 가해지는 좋지 않은 진동 또는 이 장비의 일관성, 즉 비슷한 힘에 이 비슷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일관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국산 장비가 스톨즈 장비를 따라가기는 벅차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포커스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과 피에조 방식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즉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초기에, 즉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비숙련 시기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이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치료사의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방식과 피에조 방식의 치료 결과의 그 차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스톨지의 레디알 방식은 구비를 하시고요. 이 포커스 방식은 병원의 환경, 즉 병원의 여건에 따라서 그 쓰임을 달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디알 장비에서 쓰여지는 트랜스미터, 즉 앞에 붙는 이 트랜스미터의 선택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미터의 종류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틸과 티타늄, 그리고 캐핑이 있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세라믹 제품까지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틸과 티타늄이 되겠고요. 이 스틸과 티타늄의 차이를 보시면은 일단 이 파장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스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가고요. 티타늄 같은 경우는 좀 더 좁게, 깊게 파장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장의 깊이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mm 티타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든 치료 부위에 이 트랜스미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전부 다 20mm 티타늄을 사용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가끔씩 얼굴 부위, 즉 마세터 머슬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위만은 15mm 스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 이 체충격파의 특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치료 효과를 더욱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충격파를 아픈 부위에 대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충격파의 구성마다, 즉 장비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장비들만의 장점과 또 발생할 수 있는 이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계신다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